하루가 멀다 하고 서울과 부산을 오가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아침 일찍 아이들 등교시키고 부랴부랴 내려온 부부. 당일치기 부산행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 8번 정도 됐죠? 그 사건이 있을 이유로 지금. 사건이요? 사건? 대체 무슨 일일까? 하루에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부산까지 오는 이유는 아버님 때문입니다. 걷는 건 좀 어떠세요 이제? 오늘 아들가 다행히 한테 전화 온 건 없어요? 없어요? 해결될 때까지 그래도 제가 알아서 책임지고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경화라는 여자 때문에 그동안 고생이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 한 2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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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냥 너무 나오거든요. 이게 진짜 이게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그녀는 아버님 댁의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자기가 들어오면 100만 원 받고 자기가 일하는 곳이 병원이 가까우니까 시시때때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아버님 재산도 제가 관리를 해드릴 수 있다. 재산 관리는 본인이 왜 재산 관리? 재산 관리. 그런데 살림이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씩 내려오면은 사라져. 우리 안 만나라. 근데 와서 반찬 보면 반찬 다 썩어요. 먹는 거. 내가 퍼져가지고 세탁기 빨리 돌려가지고 놀고 그래 했어. 아이고. 세운대 하거든요. 예원에서는 아침에 나오면 잠깐 일해주고 밥도 내가 챙겨 먹고 그 사람은 이제 또 나가서 먹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 약속한 집안일을 제대로 안 했나 봐요. 예.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월급으로 130만 원을 지급했는데 어느 날은 900만 원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900만 원 환급이 뭐죠? 그러면은 이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너를 저축을 하면은 이제 주면 새 공채가 된다. 그래서 내가 듣는데 종합소득세 상담을 하고 부가 상담을 하다가 세무사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900만 원은 자기한테 주면 자기가 직원 등록을 해서 내년 1년 뒤에 한국 넣을 수 있다. 될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거지. 월급 외에 알 수 없는 지급 내역은 또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을 얻는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요. 2천만 원 뭐냐? 얘기했더니 자기 딸이 오스트리아 유학 가는데 필요하다. 2천만 원 빌려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여자를 불러다 놓고 이제 2천만 원 이거 왜 빌려갔냐 했더니 저희가 이제 갚으려고 했다. 그럼 차용 좀 써라. 그랬더니 이렇게 써준 거예요.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아들 내외가 따져 묻자 2달이 지난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한 이 씨. 그녀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2아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어려운 살림이지만 아이들이 똑똑해 지금도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는데요. 지가 하겠다고 옮기니까 저도 솔직히 안 시키고 싶었어요. 지가 알바하고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들면 지가 300만 원 지가 보태고 200만 원 내고 돈을 달라 하거든요. 우리 아들도 그래서 갈수도 갈 거예요. 이거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갈 거예요. 지 서울대 같은 데 옮겼는데 자기 딸이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오스트리아 유학 갈 정도 여행 때 태어날 거면은 연주에 여성 하나 있을 정도 못 받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님이 그걸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말만 안 듣는 아들 옛날 사진 한 10년 전쯤 사진. 저희 오픈 안 하고 가서 싶은 사람 전혀 잘 아무튼 오픈 잘 안 하고 정확한 근무지도 모르고 아주 베일에 쌓여 있는 것처럼 숨기고. 아버님은 가사 도우미 이 씨를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돈이 항상 떠다니는 거고 그러면 돈을 정말 주기도 하고 어렵다고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그럼 돈도 좀 많이 좀 줄 적도 있고 그랬으니까 집에서는 일하고 하면 그 밑에 직원이니까 어렵다 그러면 주고 그랬죠. 20만 더 왔네. 300만 원 송금한 적도 있네. 빌린 게 아니라 그냥 준 거 같은데요? 네, 자녀들 교육비 하라고 그냥 주셨대요. 어르신 마음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갈수록 이 씨의 요구는 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아버님이 이제 실토를 하셨어요. 이 여자가 자꾸 땅을 사달라간다. 집을 사달라간다. 이제 부담이 된다. 그럼 네가 와서 얘기해줄래? 그만둘게. 네, 그 얘기까지 하셨어요. 이 씨의 속내는 대체 무엇일까? 집과 땅을 사달라고 한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이제 내 폰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땅은 한 100평짜리 있는 거 그대로 놓고 꼭 끼려고 싶은 사람이다. 내가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내가 얘기를 그냥 건네본 거예요. 사장님
집 사갖고 내한테 해주면 안 되겠어요. 그 말을 내가 했어요. 답답하니까 지나가는 말이에요. 이상하네요. 900만 원 환급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 900만 원은 내가 몰라서 저질러진 일이고 그건 내가 사과할게요. 안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 나머지 일은 진짜 솔직히 내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불미스러운 일로 일을 그만두게 된 이 씨. 그런데 그녀가 떠난 뒤 그동안 숨겨왔던 또 다른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됐어요. 이제 홈쇼핑이 여기서 이제 하나씩, 뭐 이제 두개씩, 뭐 이렇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계속 늘어난 거예요. 2021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그녀가 주문한 홈쇼핑 제품들. 대부분 여성 제품이네요. 이 모든 걸 아버님 신용카드로 아버님 결제를 카드로 한 썼다는 겁니다. 거네요. 다음 진짜 모르셨어요? 그러면 카드 홈쇼핑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요. 집 왔을 때 혹시 사달라고 사준 적 없어요? 아니? 없는데? 그러면 내 카드 번호 없지 않아? 그러게요. 진짜 심장이 벌렁거리더라고요.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은 우연한 기회에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명세서를 보고도 와가지고 얼마나 애교를 떨었으면 아버님이 이렇게 사줬을까. 이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일 생식이었어요. 제일 알게 된 게. 여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버님 셋이 사셨는데 셋이 어디 있어요? 물어봤어요. 사적 없는데요. 오고 싶으면 하신 적 없어요? 그래서 생식을 결제한 카드는 분명 아버님의 카드였습니다. 수상한 낌새가 느껴져 신용카드 3년치 결제 내역을 모두 뽑아봤다는데요. 거의 모든 홈쇼핑 채널에서 구매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여성복을 많이 샀네요. 저게다 할아버지 카드로 주문한 것들이잖아요. 가방도 있고 비싼 찻잔 세트도 있는데요. 요건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뭐 생식이래요. 그럼 이런 옷이나 그릇 같은 거 한 번도 본 적도 없으시고? 돈도 없고 어떻게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했을까? 가능합니까? 등록을 해놓으신 상태라면 사실상 그 카드 번호 뒷번호 일자리를 입력하고 비밀번호까지 입력해 주셔야 결제가 되는 저희 프로세스거든요. 그 여자가 비밀번호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증문자가 가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저희 입체적인 어떤 인증번호까지 있는지는 아직 저희가 프로세스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제작진은 직접 타인 명의의 카드를 홈쇼핑에 등록해봤습니다.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가능했습니다. 네, 이 씨가 아버님의 개인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후 이용 시 카드 번호 뒤 4자리 확인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 정보는 암호화하여 관리됩니다. 이제 이 카드로 언제든 주문할 수 있는 거죠. 뭐든지 주문할 수 있어요. 이런 결제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 걸까? 모든 홈쇼핑에 문의해봤습니다. 고객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하는 건데 그 고객 편의도 내 카드로 내가 결제를 한다는 서로의 믿음 속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건데 수천만 건 중에 한 건의 일을 가지고 성급하게 일반화를 시키는 건 아닌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동안 수많은 홈쇼핑 제품들이 배송되었을 텐데 아버님은 왜 전혀 모르셨을까? 홈쇼핑으로 이 여자 이름으로 주문했던 처음부터 끝까지 주소가 똑같냐 이걸 물어봤을 때 똑같다고 그랬거든요. 주문 내역을 확인해보니 배송지가 이 씨,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주소를 저렇게 해놨으니까 알 수가 없죠. 아버님은 이 씨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는데요. 내 카드를 많이 썼어요. 이거 언제? 안 썼어? 썼어. 굉장히 많던데. 이거 카드를 어떻게 해서 내가 사장 카드를 쓰겠어요? 내가 사장님한테 카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사장님이 나한테 옷 몇 번이나 사주고 카드로 옷 사줬지. 내 전화기도 다 했다 아닙니까 그래. 그 다음에 그릇 사고 그릇도 사고 그릇 2번이나 사고. 홈쇼핑 그릇을 아버님 살림으로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이 씨. 이렇게 꽃만 있는 거 있죠? 네. 요것만 홈쇼핑으로 한 거고 요거는 제가 갖다 놓은 거고 찻잔 세트 되게 비싼 거? 그런 거 없죠. 보온병?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3년 만에 드러난 이 씨의 행각. 누구보다 놀란 건 그렇죠, 아버님입니다. 아버님 제일 놀랐겠죠. 그렇죠. 홈쇼핑에서 그 한 거는 전혀 내가 뭐 허락하지도 안 했고 그 빌려주도 안 했고 그랬거든요. 그 생각을 외로 이제 그래 하고 하니까 제가 참
내 없어 두고 모르겠냐 그러니까 난 봐도 모른다 해서 모른다고 하니까 더 속상하다. 아버님 양말한장 본인 카드로 사신 적 없으시면서 에이, 속상하죠. 예. 억울하시지 않냐? 그랬더니 억울하시다고 하시는 거지. 아유 참. 그런데 이 씨는 어떻게 아버님 댁의 가사 도우미로 일을 시작하게 된 걸까? 그녀를 처음 알게 된 건 아버님의 지인을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고추를 심어가지고 나도 고추를 심었어요. 심었는데 그게 이제 바로 밥 띄워지니까 남편은 불소음해가지고 뭐 애들 둘이 키우는데 힘이 든다. 그러면 그거는 참 우리가 없는 사람이 정직이 간단 말이에요. 지인들 모임에서 안면을 튼 이 씨는 싹싹하고 어르신들을 잘 챙겼다고 하는데요. 아. 함께 어울려 근교로 바람 쐬러 가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사람이 아버지 같은 바리니까 그랬다 몰고 맞아 바람 쐬러 가자. 똑같이 돈 내가 그래서 경비 쓰고 그러고 그 사람은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저 밥 주고 어떤데 돈 남으면 3, 4만 이렇게 주죠.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는 젊은 여자라는 거예요. 막 놀러도 다니고 식사도 뭐 가면 자기가 운전해가지고 다니고 몇 년생이냐? 그랬더니 64년생이래요. 근데 왜 할아버지들을 저렇게 쫓아다니지? 이상한 거죠. 당시 이 씨는 아버님의 밭일을 종종 도왔다고 하는데요. 밭을 함께 일구는 사돈 부부도 그때 이 씨를 알게 됐다는데 그녀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 아줌마한테 욕을 하면서 돈 줬고 응? 몸도 주고 응? 사랑을 줬다고 뭘 자꾸 쫓아내려고 하는데 안 나가는 거야. 그 아줌마가 안 나간다고. 그래서 지가 이렇게 쫓아내려고. 그 아줌마 도저히 못 쓴다. 그리고 살림도 엉망이다. 밥도 안 챙긴다. 뭐 자기는 요 집도 가깝고 하니까 100만 원만 주면 와서 삼시세끼 다 차려줄 수 있다. 그리고 저녁에도 외로워하시니까 와서 말동무도 대드릴 수 있다. 그땐 그녀의 말을 믿었고 일하던 가사 도우미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씨가 일을 시작한 겁니다. 결국 내쫓고 들어온 거네요. 아버님은 그녀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다는데요. 아버님이 이제 전적으로 이 여자를 믿게 된 게 뭐냐면 자기는 부산대학을 나왔고 자기 딸은 예화대 피아노과를 나와서 사수성가에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고 자기 아들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영재여가지고 카이스트에 들어갔고 이렇게 똑똑한 여자하고 자식들을 준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한다고? 아버님은 너무 빠지신 거예요 거기에. 전문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명문대학교에 둘이나 다니고 있고 또 재학 중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는 후광 효과, 우리가 이제 할로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감정이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못했던 일이고 이 젊은 친구들은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 친구들은 자수성가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할아버지의 마음을 피해자가 이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더 좀 악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버님은 갈수록 많은 걸 이 씨에게 맡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계약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줘가지고 원룸 건물을 그때 그걸 산 거예요. 2022년 4월에 매매한 원룸 건물. 세입자 관리를 그녀가 했다고 합니다. 자기 전화번호를 그 건물 입구에다 붙여놨어요. 세입자들이 자기한테만 연락하도록. 자기를 통해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죠. 301호 아저씨가 전화 왔는데요. 303하고 305호 비었지요. 예예예. 그 둘 중에 하나 써야겠다 하던데요. 그 돈은 입금 나중에 입금해달라 할게요. 7월 7일에 간다고 내가 저한테는 문자 왔던데 후불 준다는 하고 203호도 오늘 집시에 붙였답니다. 세입자들은 이 씨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이야. 그 여자분이 주도적으로 하셔서 그 여자분이 사장인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그냥 별로 말씀도 없고 그냥 옆에 계셨고 그리고 전화를 이분한테 이 번호로 해가지고 항상 입금했다고. 상식선을 넘은 그녀의 행동들. 가사 도우미 이 씨는 어떤 이유로 그랬을까? 그런데 집 앞에서 그녀가 아닌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누구죠?
그 MBC 실화탐사를 제작하고 있는 권효정 PD고요. 예, 근데요?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모릅니다. 알 필요 없고요. 그분이 남의 카드 가지고 자기 걸로 썼다는 건 알고 예, 모릅니다. 아니, 알 필요 없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걸 했을 리도 없고. 집사람이? 예? 이 남편과 사별했다 그랬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럼 뭐죠, 그게? MBC에서 그걸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제보를 들어왔으니까요. 상대적 피해자가 있으니까요. 집에 엄마 돈 뺏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 집안에 뭐 엄마하고 형제들이 집에 엄마 돈 꿀라고 지금 벼르고 있다는 거 그거는 얘기 들었고. 그거는 누구한테 얘기 들었어요? 집사람한테 얘기 들었죠.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아니고 뭐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밖에 나가서 그런 일 했을 리도 없고. 이 씨에게 직접 확인해야 사실관계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요양보호사로 일한다는 이 씨. 수소문 끝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 MBC 사는데요. MBC요? 네. 혹시 여기 요양보호사님? 네,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도 어쨌든 양쪽에 사실 확인을 해야 돼요. 아니, 나중에 내가 법이 나한테 억울하게 하면 그때 내가 뭐 취재를 요구를 하든지 뭐 하든지 그때 내가 억울하면 할 테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도 없고 하고 싶은 말도 없고요. 여보세요? PD 맞아요? 네. 저는 입니다. 오늘 저녁에 좀 볼 수 있어요? 이 씨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제작진을 만난 이 씨는 할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우연히 이제 둘이서 앉아서 텔레비를 보게 됐어요. 이제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난 저번에 내한테 옷 사주겠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살게요. 내가 와서 이렇게 많이 해주니까 진짜 딸처럼 고맙다고 하셨거든요. 허락을 다 받아서 사용한 거죠? 예, 내가 뭐 허락 안 받아서 사용했을 때는 이제 다음 만났을 때는 이거 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처음에는 카드를 계속 쓰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이거 계속 막 들락날락하기 귀찮으니까 네가 필요할 때 사라 그러고 말해라. 그래서 제가 사고 말한 거죠. 아버님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카드를 자기가 어디 홈쇼핑에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썼다 이러는데 나는 그래도 쓰란 말 한 적도 없고 남구 같다 그래도 마음대로 써야 됩니까 이제 그건 아니고. 이 씨가 몰래 홈쇼핑 구매를 했을 거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맞아요. 그때 김해에서 모임이 있었거든요. 아버지하고 제 할아버지하고 그때 나와서 전화했죠. 아버지 여성복 주문한 적 있으니까 홈쇼핑 주문한 적 있으면 없으니까 취소합니다. 취소해라.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소속판에 저희 와서 하려고 했고 주문권 드려야 사라졌었어요. 2월 26일에 주문한 여성복 2건을 28일에 취소하고 주문 취소 문자를 받았는데 그날 밤 그 문자가 사라진 겁니다. 우리가 이걸 눈치 세상에 나가고 나갈까봐 문자 내고 이 씨는 당시 아버님도 홈쇼핑 주문건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할아버지가 제가 모시다 드린다고 차에 탔을 때 이제는 저한테 이 말을 하더라고요. 야야 이제 홈쇼핑 못 쓰겠고 그거 못 하겠다. 오늘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뭐 여성 옷을 산 적이 있냐 했는데 내가 아니라고 했다. 그날에 배송된다고 나한테 문자가 날아왔었어요. 그게 다 반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그런데 CCTV에 그녀의 수상한 행동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쓰러진 적이 있어서 설치를 해뒀다고 합니다. 예. 홈쇼핑 주문이 취소되고 열흘 뒤에 아버님 댁을 찾은 이 씨. 아버님 휴대폰을 만지며 뭔가 확인을 합니다. 남의 휴대폰을 왜 보죠? 취소된 거는 그날 와서 확인을 한 건지 제가 이제 바로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거든요. 자기가 뭘 하려도 안 되니까 안 되는데 카드가 승인이 계속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 건지 제 추측이에요 이거는. 그녀는 평온하던 가정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씨로 인해 힘든 일을 겪으며 아버님 곁을 지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지난달에는 하루 빼고 다 있었습니다. 30일. 한 달 만에 갔다 오고 지금 애들 얼마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들이 서울집에 다녀오는 날엔 사돈 어르신이 와 계시는데요. 이 씨가 일을 그만둔 이후에도 연락을 하고 집에도 찾아와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잘 지내십니까? 예,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내일 점심에 좀 뵈실 수 있어요? 예. 12시 반쯤에 우리 점심 한 그릇 먹고 합시다. 얘기도 좀 하고. 오늘 점심 때 뭐 하세요? 별 말이 없다. 우리 그러면 아구찜 한번 먹읍시다. 집에 아버님만 계실 때 종종 찾아왔다는 그녀. 일을 그만뒀는데 왜 오죠? 너무 이상해요. 그때 그만두고 그 다음 달에 카드값이 없어서 200만 원을 아버님한테 가져왔다는 것도 아버님 입으로 들었어요. 15분들 왔다 갔다. 올 때마다 돈 좀 주기도 뭐 100만 줄 때도 있고, 돈 좀 더 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시라 해서 뭐라 했어 하셔가지고 내가 찾아갔지. 내가 일부러 할아버지를 뭐 어떻게 하겠다고 찾아가 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성심성의껏 해드렸는데 고맙다는 못해본 지금 얘한테다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얼마나 합장이 무너지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혹시 이게 썸 타는 연애 감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노인분이 생각을 한 거는 그냥 감정적인 친밀함입니다. 돈은 엄청난 손해가 나지만 나한테 이 감정적인 친밀함을 보였던 이 사람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던, 도와주고 싶었던 이런 선량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는 본인이 어떻게든 돈을 갈취할 수 있는 표적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년 동안 아버님을 속이고 기망한 이 씨. 가족은 그녀를 신용카드 도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의자 조사 저번 주 금요일날 했고 타인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해서 결제되도록 한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사하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나머지 증거자료들 확보해서 사실관계에 맞춰지면 최종 판단을